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 것인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미리 좀 주지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의 제일 중요한 계명이 제1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2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왜 저 새끼 또 처음 시간부터 성경 말씀을 지적거리고 지랄해. 다른 거를 설명하려는 게, 다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1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제일 중요하고 말씀에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설명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도대체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냐?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랑합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제2계명을 지키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늘 구제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웃의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에게 신경을 써라. 구제. 근데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말로는 도네이션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뭐죠? 도네이션은 내가 갖고 있는 걸 주는 것. 우리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배워서 남주니? 라는 말, 어른들이 그 말씀 하셨어요. 배워서 남주니 배우면 좋아 라는 말이었지만 우리는 남 주어야 한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시죠? 아이들에게 주기 위함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교사가 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비전이고요. 그것도 이제 비전의 말로 조금 그럼 또 냄새가 좀 나니까 그냥 첫 번째 목표고요.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어서 그 다음 목표를 제가 생각해라 5, 6월 달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냥 단순히 교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내가 교사가 되었을 때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목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배워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내년에 아이들한테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조금 더 큰 비전을 조금 더 큰 걸 가지고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7월 달이니까 새로 마음으로 또 오셨겠지만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죠. 바보같이 이상한 문제 안 내도록 설명할 때 거지같이 안 하도록 저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는 늘 깨어있도록 기도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신이 피곤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 수업의 말을 잘 알아듣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할 테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공부한 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미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업 방법 오늘은 첫날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5, 6월 달까지는 형성평가를 해서 수업이 진행되면 전 시간에 수업했던 형성평가를 풀고 본시 수업을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늘은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이거 끝나면은 제가 섹션 1에 대해서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고 그 첫 번째 파트에 관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거예요. 제가 문제지를 나눠 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아침마다 나눠 드리는 건 없고 제가 수업하고 나면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나눠 드릴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의고사가 주관식으로 네 문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문제 대쓰고 서론본론 쓰는 건데 그 네 문제를 오늘 하루에 하나씩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게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래서 두 문제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 파트를 두 파트로 나눠서 앞에 파트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요. 40분 동안 풀 겁니다. 하나당 20분씩.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와서 그거에 대해서 해설지를 나눠드리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수업을 하고 두 번째 파트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나눠드릴 겁니다. 그럼 그 과제를 여러분들이 해갖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형성평가듯이 두 번째 과제 나눠드린 거에 대해서 미리 제가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본시 수업 첫 번째 파트 문제풀이 두 번째 수업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과제. 무슨 말이 이해되셨죠? 그렇게 진행을 해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해갈 것이니까는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진도는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블로그 맨 처음 지금 7, 8월 거에 예상 진도를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조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거기에다가 1장 이렇게 써놨어요. 그 1장은 뭐냐면 우리 기본 교재 1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서브노트에 의하면 1장 교육의 이해, 2장은 뭘로 돼 있어요? 교육 철학, 3장은 서양 교육사로 돼 있어요. 그렇죠? 4장이 교육 사회학으로 돼 있죠. 한국 교육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오늘 다시 블로그는 다시 요 서브노트 그 장수대로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강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강생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인강생들은 오늘 수업에는 과제가 2개는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해설지도 여러분들 그 자료시 올려져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설지는 다음 시간에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교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텐데 저 뒤에 여러분들 조언들 조직할 수 있도록 붙여놨습니다. 거기다 쓰시면 되고 거꾸로 교실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해왔고요. 노량진에서 김인식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모방해서 또 뭐 스터디라고 해서 다른 선생님들도 뭐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거꾸로 교실을 진행할 것이니까 거꾸로 교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 선생님 저는 잘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은 다른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삐아제의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삐아제는 불평형을 조장시켜 주는 게 중요한데 그 불평이 너무 크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또래 교수가 좋다. 그래서 동료 선생님 여러분들 동료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 저는 잘하는데 가르쳐주면 손해잖아요. 아니죠. 가르쳐주면서 내 스스로 내 지식을 점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알려주면서 내가 몰랐던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갈 수 있어 스스로. 그 누구의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비고츠키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친절하게 좀 잘난 척하지 말고 재수없다 잘난 척하면 친절하게 내가 얘기하는 게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얘기한 게 틀릴 수도 있어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 내가 아는 거는 이런데요 라고 얘기하는, 아셨죠? 개진하는. 그리고 모르는 잘 모르는 어느 파트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파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른 선생님한테 기꺼이 물어보세요. 그러고 미안스러우면 커피 한 잔 쏘면 되니까 GS 25시에 가면 1,000원짜리 많으니까 그거라도 쏘면 되니까 아무튼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그날 수업한 거를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그 다음에 상호 교수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은 뭐를 하냐면 두 번째 과제를 내드린 걸 그 시간에 한번 풀어보세요. 복습을 하면서 풀어보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상호 간에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첨삭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첨삭을 여러분들이 부탁하면 저는 못해요. 왜? 능력이 안 돼요. 어떤 능력? 시간의 능력이. 인강생까지 해서.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잖아요. 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무슨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첨삭을 하면서 일종의 모델링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첨삭을 해주면서 이 아이는 왜 가를 나라고 썼을까? 나는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또 표현하네? 굉장히 중요한 첨삭이에요. 모의고사 때도 이 첨삭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재작년까지는 제가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첨삭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설지를 나눠드리고 제가 설명한다고 그랬죠. 해설지 나눠드리고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셀프 첨삭을 하는 겁니다. 해설지를 보고 내가 쓴 거에다가 빨간색 볼펜으로 첨가해가세요. 해설지를 보고 그냥 밑줄 치는 게 아니에요. 해설지는 버려도 돼요. 해설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썼던 거에다가 셀프로 이렇게 첨삭을 해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빨간색으로 쓴 건 일종의 자기 교수가 되어서 나한테 남아요. 그게 안 잊어버려요. 이거 시험에 나오면 대박이에요. 내가 빨간색 썼던 거는 그대로 써요. 내가 쓰려고 검정색으로 썼던 건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셀프 첨삭하면서 빨간색 썼던 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수업 방법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다 써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셀프 첨삭이. 정말로 나한테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 또 교육학용 또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지. 그걸 뭐라고 그래? 자의간이 효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해라? 첨삭은 어떻게 한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때 뭐를 가지고 해설지를 가지고 내가 설명할 때 셀프 첨삭을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셀프 첨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분들끼리 상호 간에 첨삭을 해주고 그 첨삭된 것 중에 샘플을 저한테 하나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정말로 좋은 것 같은데 진짜일까? 뭐 이렇게 느낌. 아니면은 이거는 조금 아닌데 선생님한테 더 무엇인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조별로 하나씩 정도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리겠다. 인강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스터디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꾸로 교실 하실 때 제가 늘 저 뒤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문 뒤에 문 앞에 뒤에 문 바로 앞에는 제 자리입니다. 수업할 때는 앉아 계셨다가 스터디 하실 때는 그 자리에 배워놓으셔야 됩니다. 저 거기서 졸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개 해야 되니까 거기에 앉아 있을 거니까 제가 앉아 있을 때 여러분 스터디 하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또는 개인적으로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거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럴 때 저한테 갖고 오세요. 슬쩍 그럼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늘 그렇게 저한테 봐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니까 그거 할 테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좋겠다. 그래서 첨삭은 그렇게 하겠다. 우리 학원에서 나눠드린 거 여기 보니까 수강생 단 2회 첨삭 뭐 이렇게 돼 있대. 뭐 2회 첨삭이 넘어가면 죽을 거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수강생 단 2회 첨삭. 이게 아니고 단이 아니고 당. 그래서 수강생 단 2, 3회 정도 첨삭을 해드린다. 그런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아서 할 수 없으니까 너무 2회, 3회 너무나 구애받지 마시고 저한테 갖고 오시면 그 자리에서 봐드릴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삭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첨삭은 그렇게 저를 이용하셔라. 오케이. 그러니까 직강생들은 저한테 어떻게 첨삭을 해야 돼? 예. 한글 파일로 쳐갖고 보내주셔야 돼요. 개 중에는 써가지고 그거를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나는 그걸 다시 또 프린트해서 또 거기다 첨삭해서 그걸 또 다시 찍어갖고 또 올려서 또 그렇죠. 첨삭한 거 다 써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려면 그 찍은 걸 프린트해서 이렇게 해갖고 다시 찍어서 막 이렇게 그걸 좀 미안하지만 아래 한글로 해주면 요즘 아래 한글이 너무 좋아갖고 그거 수정 기능 있잖아요. 해놓으면은 밑줄 쭉 이렇게 가운데 쭉 쳐주고 내가 첨삭한 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강생들은 오늘 내일 수업 시간에 저를 100% 활용하시도록 내일 나 선생님한테 뭐 해야지 뭐 그러지 마시고 왜? 월요일과 화요일만 이제 교육학하세요. 수요일도 교육학하는 사람은 내년을 기약하세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닙니다. 아셨죠? 월, 화만 교육학. 수, 목, 금, 토, 일은 전공. 아시겠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교실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에 예습을 꼭 해오세요. 예습은 이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니구나. 월, 수, 목, 금, 토까지는 전공하고 일요일 오전까지도 전공하고 일요일 저녁 때는 교육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습을 해야 되니까. 예습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 있어요. 기본서. 그 다음에 1, 2월달, 3, 4월달에 여러분들 나눠드린 노트 필기 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서, 노트 필기 자료. 그 다음에 객관식. 기출풀이 했던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형성평가 나눠드렸던 것들이 있고요. 선생님 저는 수업 다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들은 것만 갖고 하세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서브노트에다 이기하세요. 작년 거 갖고 계신 분은 작년 거를 서브노트에다 이기하세요. 선생님 얼만큼이요? 오늘 수업할 만큼만. 미리 앞으로 가지마. 아무 의미 없어. 꼭 이기를 해가지고 오시면 왜 그걸 제가 이기하라고 그러냐면 그거 하면서 예습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이 되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출문제, 객관식 기출문제 풀었을 때 핵심적인 단어가 내가 수업하면서 뭐라고 그랬지?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여기다가 다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려야 되잖아. 또 책을 다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이렇게 잔뜩 뭐라고 쭈글쭈글 써놨어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들은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을 제가 파란색으로 좀 표시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시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고 수업 듣는데 한층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암기를 해야 돼요. 7월부터는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암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아셨죠? 예습 꼭 해오시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서브노트를 갖고 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기본서도 갖고 왔어요. 저는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본서가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제가 이거 서브노트 갖고 내용 총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나눠드리면 이것만 갖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좀 내용이 풍부해지지 않아요. 핵심적인 단어는 있어요. 김인식 그럼 끝이에요. 여기는 김인식밖에 안 나와. 그럼 김인식이 어떤지는 기본서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서를 보고 뺏기세요. 선생님 어떻게 뺏겨요? 창피하게 해요. no.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지? 지금 7, 8월 때는 뭐 하려는 거야? 확인하고 내용을 총정리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내 스스로 써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첨삭이라는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모의고사 때는 첨삭이 대단히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책에 있는 거를 가지고 여기서 핵심적인 것들이 뭐였었지?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쓰는 연습. 모의고사 볼 때도 제가 기본서 갖고 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모르고 가만히 엉뚱한 거 쓰는 것보다 기본서를 보고 쓰는 게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막 빨간색 그래서 사인펜 아니면 뭐 색연필 이런 걸로 막 동그라미 이렇게 막 쳐가며 이렇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야. 아셨죠? 지금 문제풀이반 100점 받는 게 목표가 아니다. 절대로 목표를 이상한 데 두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을 이만큼 했는데 그 중에서 두 문제를 내는 거잖아요. 섹션 1 두 문제, 두 번째 파트 두 문제. 그럼 나머지는 선생님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뭐 모의고사 때 내하고 뭐 이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해갈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렇게 예습까지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내가 예상한 대로 얘기 잘하고 있어. 그 다음에 마인드맵을 여러분들한테 프린트하도록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작년 합격생이 저한테 마인드맵을 주셨는데 중국어 선생님 저번에 1월 때로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근데 수정을 했는데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제 수업을 듣는 또 어떤 한 다른 지금 예비쌤한테 말씀을 해서 그것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수업은 항상 제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PPT로 우리 조교 선생님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해서 그거를 여러분들 학원에 들어가시면 아마 프린트 할 수 있도록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을 해놓을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프린트 하셔서 마인드맵도 보시면 60, 5, 6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거니까 한번 그것도 필요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험에 꼭 나오는 교육학 키워드라고 해서 이건 책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 책을 구입할 필요는 없고요. 12,000원인데 뭐 저하고 가격은 저하고 상관없고요. 제가 뭐 이거 인쇄 만든 거 하는 거 이것도 안 익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신 분은 사시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 파일을 다 올려놨으니까 PDF로 그래서 PDF로 다운받으실 분들은 그걸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인드맵 이것보다도 마인드맵을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서 첫 번째 건 프린트해서 보시고 필요하면 하시고 나하고 안 맞다 그러면 안 하면 되고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제가 생각에 제일 좋은 것은 이 서브노트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다가 단거나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자세하게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면서 제가 한번 1차적으로 이거 나올 때 1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는데 조금 잘못된 것이 보면서 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수업할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단거나 요걸 갖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강은 1, 2월 때를 수업했던 교육사,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육행정, 보강 같은 것들이 올려져 있을 테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7, 8월 달 제일 처음에 퍼트를 여러 번 작성하시도록 퍼트를 올려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7, 8월 달 블로그에 7, 8월 달 수업란에 7, 8월 달 수업을 기다리며 어쩌고저쩌고 쫑알쫑알 해놓고서 이제 밑에다가 사실은 그 퍼트 올리려고 쫑알쫑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퍼트를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이거는 HWP 한글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뭐 늘리든 줄이든 반 자르든 뭐 이건 편한 대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도록 제가 일부러 한글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커트를 짜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수업할 것인지 이해는 되셨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겠습니다. 교육의 이해 서브노트. 오케이, 땡큐. 내가 맞춘 시간 딱 끝났어. 20분 정도 딱 오리엔테이션 하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했어.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자, 서브노트 교육의 이해 부분 가겠습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교육의 여원 동향 좀 한번 많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하고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핵심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사항은 여러분들이 표시를 좀 해놓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양에서 가르치다에서 어원, 가르다와 치다 협상을 하는데 미성숙자에게 무엇인가를 알려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거라서 이 동양에서는 이제 뭐라고 되냐면 그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올바른 방향.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올바르지 않으면 교육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제가 늘 얘기했던 거기 써져 있어요. 교육은 항상 가치 지향적이 된다. 이거는 대원칙이라고 제가 늘 얘기를 했죠. 논술에 교육이 가치 지향적이냐 아니냐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논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가치 지향적이어야 해요. 서론이든지 결론이든지 간에는 가치 지향적인 개념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밑에도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서 아이들에게서 체벌을 가할 수 있느냐. 무조건 옳다 올바르지 않다가 아니고 지금 체벌이라는 게 좋은 OX로 나눈다면 올바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치 지향적인 활동을 위해서 필요악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설정하는 게 뭐냐면 교육은 가치 지향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를 주어도 가치 지향적이지 않으면 그거는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나쁜 거를 주더라도 그게 가치 지향적이라면 필요한 것이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사탕을 줬는데 충치를 만들기 위해서 사탕을 줬다면 교육이라고 할 수 없지만 쓴 약을 주는데 그게 병을 낫기 위한 거라면 뭐라고 볼 수 있다. 가치 지향적이니까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항상 그래서 교육을 얘기할 때는 요걸 갖고 논술에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사양. 애도깨어 밖으로 끌어내다. 두 번째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에게 외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인간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다. 그래서 교육이란 인간의 여기서 전체적인 것 그럼 두 가지 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교육 그러면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라고 표현한다라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해 왔습니다. 우리 5월달 수업할 때 생활 지도와 그다음에 학습 지도는 뭐 얘기할 때도 그 얘기했었어요?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항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관련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보시면 1번에 교육은 아동의 학습뿐만이 아니라 학습지도죠. 보호, 양육, 통제, 교도, 생활지도 등 이게 생활지도의 개념이에요. 아동에 관련된 일체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써져 있네요. 학습지도 플러스 생활지도다. 그래서 종합된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일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교육이란 내적 잠재 가능성을 존중하고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다. 교육은 뭐 어떤 것이냐? 돕는 것이다. 뭐 하도록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돕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교육에서 얘기한 일반적인 생각이다. 피교육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가치로서 인정되는 경험을 습득하는 것, 그리고 피교육자의 전체 생활에 관한 안내와 지도의 의미다. 그래서 가로 열고 실현된 교육과정 써 있는데 왜 그럴까요? 실현된 교육과정은 누구 입장이라고 그랬어요? 학생 입장. 그럼 교육이 되었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무엇인가 배웠어야 한다.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획득했어야 된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인가가 개발되었어야 한다와 같이 완료형으로 쓰여져야 교육이다. 교육은 선생님 혼자 떠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선생님이 떠들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 학생이 무엇인가를 얻어가야 한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실현된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실현된 교육과정 차원에서 늘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이건 대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논술의 두 가지 대원칙은 첫째, 가치지향적이라는 거, 두 번째, 실현된 교육과정의 개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거. 작년 같은 시험 문제 7차 교육과정에서 어쩌고저쩌고라고 문제를 냈어요. A교장이 어쩌고 B교사 어쩌고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교육과정을 지금 A교장이 교육기획이 어쩌고 B교사가 평가는 뭐 때문에 하고 C교사가 구성주의는 어떻고 지금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결국은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자. 뭐 하려고?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뭐 하려고? 실현된 교육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셨어요? 다 결과는 실현된 교육과정까지 가기 위해서예요. 조리사가 밥을 왜 해요? 먹기 위해서. 못 먹는 밥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중환자에게 밥, 꼬들꼬들한 밥, 꼬실꼬실한 밥 해서 주면 뭐예요? 의미가 없다 말이죠. 결국은 모든 것은 전부 다 귀결점은 어디다? 실현된 교육 과정이에요. 이것은 김인식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교육학의 큰 줄기는 종점은 실현된 교육 과정입니다. 꼭 기억하시도록. 근데 그 실현된 게 어떤 거? 가치로운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육은 종점이 실현됨이에요. 교육은 종점이 실현됨. 근데 뭐가 실현된? 가치로운 거. 저도 그렇지만 잠깐 좀 망각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 결론에 이렇게 꼭 항상 그런 쪽으로 교육의 정의 방식. 교육이란 도대체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 거기 잠깐 나와 있습니다. 조작적 정의. 조작적 정의는 두 번째 관찰 가능한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같은 거 할 때 이제 조작적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작적이란 말은 관찰 가능한 형태로.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랬죠. 잠깐 쉬겠습니다. 라는 것은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몇 분? 10분이다. 그래서 수업하고 제가 잠깐 쉬겠습니다. 그러면 시계를 보시고 10분을 체킹하시고 그 시간까지 볼일을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게 조작적 정의라는 거고요. 약정적 정의는 서로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A 플러스는 어떤 학교에서는 95점 이상, 어떤 학교는 97점 이상, 그렇죠? A0, A- 이렇게 나오면 그걸 이제 약속해 놓은 것. 우리가 수 그러면 뭐죠? 90점 이상 이렇게 약속해 놓은 정의다. 그 다음에 기술적 정의는 디스크립션 하는 것인데요. 하나의 개념을 이미 알고 있는 다른 말로 설명하는 건데 거기 말하면 가치 중립적이라고 되어 있나요? 근데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고 시험 문제에서는 객관식에서는 가치 중립적이다, 객관적이다라는 게 기술적 정의의 답이긴 했어요. 그런데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왜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밑에 규범적 정의를 보세요. 규범적 정의, 규범이란 말은 뭐죠? 규범은 윤리, 도덕을 규범이라 그러죠. 그럼 윤리, 도덕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OX가 있어요. 윤리, 규범은 OX가 없는 게 없어요. 윤리, 규범은 항상 OX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윤리, 규범은 물론 도덕적인 것은 뭐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OX가 있다 말이에요.
근데 거기 규범적 규모 보시면 보세요. 규범적 정의 보니까 1번에 교육활동 속에 들어있는, 활동 속에 들어있는 가치나 기준이래. 즉 가치를 내포한대. 이거는 우리 교육 철학에서 얘기하겠지만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재적 가치. 다른 말로 목적적 목적, 본질적 기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내재적 가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적 정의는 내재적인 가치를 일반적으로 둡니다. 근데 우리는 또 수험생에는 항상 100%로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학문에는 100%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지 선생님 이런 경우는 아니잖아. 예,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OX로 자꾸 공부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OX로 공부를 하더라도 머릿속에 한쪽은 이렇게 좀 변화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지 예외는 늘 존재한다는 거. 이런 말 들어봤어요? 진리는 언제까지가 진리인지 아세요? 다음에 새로운 진리가 나올 때까지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무한대가 아니고요. 한시적이에요. 인문과학은 뭐 얘기할 것도 자연과학조차도 그래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가 나올 때까지만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외는 늘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규범적 정의는 항상 일반적으로는 뭐 가치를 내포한단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꼭 이런 말은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야 한다. 라는 말을 언제 쓸 수 있어? 교사인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늘 고려해야 한다.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거를 얘기할 때 늘 그렇다, 항상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는 그러한 부사가 들어가면 그건 늘 다 틀리는 말이죠. 항상 어떻다 틀리는 말이고 언제나 그렇다 틀리는 말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무튼 그렇게 좀 보셔라. 그래서 규범적 정의는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거기 보시 첫 번째, 두 번째 이 규범적 가치가 교육관을 만들어내요. 이 교육관은 뭐와 관계되는 거? 관이라는 말은 볼관자잖아요. 그럼 교육관이라는 말은 교육을 보는 눈,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면 이게 뭐와 관계되는 거예요? 도식이에요, 도식.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도식이거든요. 그게 교육관이에요. 신부님과 목사님은 종교관이 다르세요. 기독교, 개신교는요, 이것만 두 개 중에 하나예요. OX예요. 기독교가, 개신교가. 그래서 목사님들의 종교관은 만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만 이렇게. 근데 신부님들은요, 천주교는요, 이것도 좋고 그래서 같이 가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신부님들의 종교관은 도도관이다.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더 많이 싸울까요, 그러면? 만관이 더 많이 싸우겠죠. 그래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도식이거든.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예요. 도식은 어디에 위치해요? 정보처리 이론에 의하면 장기 기억에. 이게 모르면은 한글로 막 써놔. 연필로 막 써놓고 욕해. 씨발 나 이런 거 모르는데. 그러고 어떻게 이따가 스터디할 때 물어봐. 그럼 아는 사람이 금방 찾아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아 이런 거구나. 그렇게 배워가면 돼. 배울 때마다 어떻게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사탕 하나씩 줘. 보상으로 하나씩. 갖고 다니면 되잖아. 사탕. 좀 맛있는 거 갖고 다녀. 좀 싼 거 갖고 다니지 말고. 알았지? 과일 맛 이런 거 하나씩 좀 줘. 아무튼 그래서 이 규범적 교육관은 가치지향적이니까 도식을 가지고 교육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과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교육관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면 거기 써 있어요. 체벌의 정당성을 논하고 싶으면 규범적으로 정의하면 된다. 즉 체벌이 가치지향적인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는 결국 이제 뭐냐면 일종의 교육적 행위의 정당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교육적 행위의 정당성을 파악하게 된다. 뭐가 교육적 행위의 정당성을 파악하게 돼요? 교육관, 규범적 정의가 그렇습니다. 규범적 정의 중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주형으로서 교육관이에요. 주형으로서 교육관은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주의. 행동주의에서는 그러면은 애들을 혼내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행동주의에서는 벌을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당해요. 행동주의적 입장에서는 정당해. 무슨 말이 이해됐어요? 근데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는 벌은 인정되지 않죠. 왜? 인간 중심적 교육관에서는 뭐가 규범이에요? 자실현만이 규범이거든. 그러니까 체벌을 인정하지 않게 되죠. 말뜻 이해되셨죠? 그래서 교육적 행위의 정당성을 보여요. 그러면 이거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규범적 정의는 내재적인 걸 가치를 갖는데 기술적 정의는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기술적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치 중립적인 두 번째 볼게요. 교육이 추구해야 될 가치 혹은 목적이 배제된 채로 정의되는 것인데 교육의 수단적, 외제적 가치예요. 그럼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외제적 가치도 가치는 가치잖아요. 근데 이 외제적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달리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살아야 돼? 먹기 위해서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뭐 먹을 건데? 저는 밥이요. 저는 국수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국수가 올바르다, 밥이 올바르다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뭐라고 붙인 거예요? 가치 중립적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가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가치가 모든 사람들이 올바르다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한 가치일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치 중립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가치 중립적이란 말 생각보다는 그래서 혹시 기출문제 나왔었으니까 기술적 정의는 외제적 가치와 관계되는 것. 근데 그 외제적 가치가 완벽하게 가치라고 표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가치 중립적이라고 불렀다. 그다음 규범적 가치는 윤리 도덕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OX의 개념이 나타나니까 이것만이 가치 지향적이며 여기서 가치는 외제적 가치가 아닌 어떤 가치? 내재적 가치를 의미한다. 이 교육의 정의 방식 갖고 뭐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다. 오른쪽에 갑니다. 피터스. 별표 하나 붙어 있네요. 그렇죠? 우리도 알다시피 중요한 사람이죠. 피터스는 교육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미성숙한 아동을 인간다움을 성실한으로 입문시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교육의 정의 뭐 이거 갖고 옛날에 담배 필 때 호랑이가 하는 시험 문제 냈지만 넘어갑니다. 교육의 준거. 준거라는 다에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준거 동그라미를 쳐보면 우리가 준거 지향 준거지향 평가는 어디서 쓰는 거죠? 절대평가에서 쓰는 거지. 이 준거는 뭐를 의미한다? 기준이라는 거죠. 별거 아니지만 쓰세요. 쓰면서 뭐를 하는 거냐면 중요해서 쓰는 게 아니고 준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기준 쓰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인지하는 거야. 아, 준거는 기준이야. 이렇게. 그게 무의식적으로 인지가 돼, 쓰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써보면 기억이 훨씬 더 잘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요. 서브노트는 여러분들 각자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10년 공부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남이 해놓은 것 같고 나한테 맞게 취사 선택하면 돼. 그래서 제가 여러 개를 여러분들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인드맵까지도 그걸 갖고 여러분들 거기다 조금 더 첨가하셔서 그걸 갖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교육과 키워드 이 책자 갖고 하셔도 되고 여러 개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죠? 교육의 중간은 교육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기준이다 그 말이죠. 여기에 맞지 않으면 교육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엇에 써먹을 수 있느냐면 이 교육의 중간은 대한민국의 교육적 행위 대한민국의 학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올바른 수업인가 올바른 교육인가 라고 얘기할 때 누구 걸 가지고 피터스의 개념을 가지고 피터스는 이렇대 이런 게 교육이래.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보니까 피터스가 얘기한 거하고 맞으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 교육이야? 아니면 거꾸로 피터스가 얘기한 거하고 맞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럼 선생님 꼭 피터스만 따라야 되느냐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 거 따라도 돼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피터스라는 사람이 교육은 이래야 된다라고 그 기준을 설정했는데
이 이론을 거의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셨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두면 좋겠다.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때는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타일러처럼. 그렇죠?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고, 목표, 두 번째 내용, 세 번째 방법,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되었는가 평가하는 거. 이 평가는 피터슨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7월 달 되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좀 편하게 수업한다, 그치? 겁나기나 편한 것 같으지? 편하지도 않아. 뭘 편한? 선생님 수업할 때 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어제 연구실에 8시에 왔어요. 어제 주일날이에요. 저 어제 교회도 못 갔어요. 11시에 또 방송 예배 드렸어요. 열심히.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방송 예배 드렸어요. 몇 시까지? 10시 반까지. 연구실에서 잤어요. 7월달 여러분들 새로 시작하는데 나도 뭔가 해야 되잖아. 그렇다면 내가 연구실에서 뭐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해야 되잖아. 학생이 열심히 하는데 교사가 놀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이런 건 생색을 내줘야 돼. 왜? 모르거든. 저 새끼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내줘야 돼. 우리 선생님 열심히 하시고 이건 좀 내줄 필요가 있어. 뭐 아무튼 쉽게 수업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왜 피터슨 평가를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타일러가 얘기하는 평가는 뭐에 맞춘 평가야? 목표가 달성됐느냐? 지금 피터슨 뭐를 얘기한다고? 교육이냐?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 준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평가잖아. 준 것 자체가 평가의 항목이야. 그러니까 평가를 굳이 얘기하질 않는 거야. 지금 뭐를 따지는 거니까? 교육인가? 아닌가? 그 기준을, 목표는 이래야 되고 내용은 이런 것들이어야 되고 방법은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거에 맞으면 그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고 평가적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굳이 평가는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자, 아무튼 뭐 그런 건 그렇고 그냥 우리가 이제 얘기한 거고. 첫 번째, 목표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가치로운 것이어야 된다. 그거를 뭐라고 불렀다? 규범적 준거라고 불렀다. 그 앞에 교육 목적 땡땡이라고, 내가 교육 목적 땡땡, 교육 목적이라고 쓴 거 내가 쓴 거고요. 뭐 하려고? 부호화 하려고. 부호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이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거기다 맞추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맞추는 거니까 부호화의 전략이잖아요. 일종의 부호화 전략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뭐라고 불렀다? 규범적 준거라고 불렀다. 여기서 규범은 어떤 거? 조금 아까 얘기한 내재적 가치만을 교육이라고 부른다. 외재적 가치는 교육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 외재적 가치는 훈련, 연습 이렇게 부르고 그거는 교육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게 피터스의 견해예요. 우리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학원에서 지금 7월 달에 7월 3일 날 이렇게 앉아서 김인식한테 수업을 듣는데 왜 듣는 거냐? 저요 선생님에서 먹고 살아야지요. 그럼 가라. 누구 얘기? 피터스는 가라.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왜 배워야 해요? 도네이션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우리들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가가 이 나라 못 바꿔요. 왜? 정치가는 생리 자체가 나라를 바꾸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권이라는 거. 교사는 자기 이익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그 생각이에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입니다. 제대로 된 사고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그게 뭐예요? 규범적 정의죠. 거기 써 있어요. 1번에 규범적 교육 뭐라고 돼요? 교육의 목적을 가치로운 것, 내재적 꼭 기억할 것.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피터스는 교육의 준거로, 다시 아까 있어 준관함보다 기준인데 뭐 기준이 이것을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을 목적은 어디다 뒀다? 규범적 준거라고 불렀는데 그때 규범은 뭐다? 내재적 가치만을 규범적 준거 목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입시 교육은 피터스에 의하면 교육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오른쪽에다 써놓으셔도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써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그 가치는 내재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입시 위주 교육 X.
피터스 교육의 중거로 보면 대한민국 교육은요, 개판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거냐? 인지적인 것이다. 정의적인 것을 조금 부차시한 면이 있긴 하지만 피터스의 견해에 의하면 인지적인 것이 정의적인 것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근데 정의적인 것이 되려면 사실은 피터스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건데 정의적인 것은 인지적인 것이 없으면 정의적인 것을 탐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념 자체로. 음악에 우리가 국악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음악인데 국악을 틀어놓으면 가야금 평창 틀어놓으면 저딴 걸 틀어놓고 절 같아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아 뭐야 막 이렇게 하고 저는 검은고 산적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요. 근데 그걸 좋아하려면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 있어야 좋아져. 저 재즈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론이 없으면 몰라요. 그래서 피터스도 똑같이 인지적인 기본을 둬요. 그런데 보시죠. 인지적 중거는 뭐를 얘기한다? 내용인데 뭐라고 써 있어요? 지식 전달과 획득이 없으면 교육적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지적 중거를 교육 내용으로서 보는데 지식 이해뿐만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 내가 수업 시간에 늘 얘기했던 뭐 인지적 안목까지 가야 된다. 이 인지적 지식 이해. 지식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그 지식을 이해하고 더 가서 뭐까지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그걸 인지적 안목이라는데 이 인지적 안목은 그 밑에 써 있어요. 2번에 인지적 안목이란 넓은 시야, 즉 지식 분야, 영역의 관계를 발사볼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거를 부르는 지식의 구조라고 불렀고요. 배우드 교육 과정에서 영속한 이해라고 불러요. 이거를 피터스의 제자 허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에요. 허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는 봤어요. 이걸로 뭐라고 하면 지식의 형식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지적 안목을 허스트라는 사람은 지식의 형식, 부르는 우리가 아는 지식의 구조, 그거를 배우드 교육 과정에서 영속한 이해 이렇게 불러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이에요. 제가 브루너 싫어하죠. 나쁜 새끼라고 싫어해요. 사기꾼이라고 싫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는 늘 존재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지식의 구조. 두 번째는 발견 학습인데요. 그 지식의 구조는 늘 이렇게 말이 단어가 바뀔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늘 회자되어 오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피터스도 인지적 중거로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 단순한 지식이 아닌 뭐? 인지적 안목을 키워주는 것. 그럼 대한민국의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는 인지적 안목과 관계없이 지식 조금 더 가면 이해까지만 하고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두 번째 피터스의 인지적 준거에 의해도 대한민국의 교육은 개판이다. 선생님 그렇게 개판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이 왜 계속 그렇게 가야 됩니까?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교 국가는요. 중국, 일본, 대한민국, 대만, 베트남 다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출세. 유교 국가는 제가 그래서 공자 싫어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 공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공자 정말 싫어해요. 합교생이 저한테 준 책이 있어요. 40 공자를 읽어야 될 때 아직도 안 읽었어요. 왜? 40 넘었으니까 내가. 한문 선생님인데 학교 가시고 저한테 쌤 감사해요. 그래서 책 써갖고 저한테 아직도 안 읽었어요. 저 정말로 예전에 제 윤리 선생님 할 때도 공자 수업은 별로 얘기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튼 세 번째 교육의 방법, 제 개인적이에요. 세 번째 교육의 방법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과정적 중거. 시험 문제에 잘 들었어요. 시험 문제 나왔는데 피터스의 교육의 중거를 쓰라고 그러는데 교육의 목적은 내재적이며 이렇게 쓰면 틀려요. 뭐라고 써야 돼요? 교육의 목적에 해당하는 규범적 중거에 의하면 이렇게 써야 돼. 알겠지? 교육의 방법에 의한 해당하는 과정적 준거에 의하면 이렇게 써야 돼. 아니면 과정적 준거로서 세 번째 과정적 준거로서 이는 교육의 방법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러고 써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고유명사를 써줘야 돼.
목적, 내용, 방법 쓰면 알아서 해. 과정적 중 1번에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는데 나 안 했어. 저번 날에 5, 6월 달에 싫어한다고 그래갖고 막 그냥 1번의 과정적 주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의 방법을 학습자의 의식과 자발성에 두고 있다. 기출문제 시험에 나왔던 거는 자발성이었었어요. 그리고 방법적 준거, 과정적 준거 이게 답이었었어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피터스의 책을 읽으면 자발성 앞에 뭐? 의식. 이 무슨 말이냐? 최소한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럼 선생님 그 최소한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자, 지금부터 우리 문제 풀 건데요. 32쪽을 풀 겁니다. 자, 펴보세요. 그러면은 귀싸대기 맞아서 피는 게 아니고 알아서 32쪽 하신대. 그러고 이렇게 피는 거.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피터스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자, 알겠죠? 피터스요? 네. 그럼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생각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조차도 없으면 완벽하게 뭐가 되는 거고, 피동이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걸 필요하다라는 개념이 이제 의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학습자 의식과 자발성에 두고 있다. 그래서 학습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교육은 단순한 암기는 의식도 자발성도 없다. 왜? 선생님 이거 왜 공부해요? 라고 늘 물어보고, 선생님 이거 외워서 대학 가는데 말고 뭐 했어요? 라고 늘 물어보는 상황이라면 이 방법적 준거에 해당하는 과정도 피터스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보면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피터스는 대한민국에 오면 안 돼요. 자살할 거니까 오면 안 돼요. 근데 저한테 이제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그 인지적 준거는 지식인데요. 어떻게 자발성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인지적 안목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브루너적 견해에 의하면 발견학습의 개념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자발성과 같이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에 뭐라고 생각하면 교사는 흥미 유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는 흥미 유발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확산적 질문, 수렴적 질문, 거기서 뭐 있어요? 확산적 질문에서 화살표 수렴적 질문으로 나아가도록 이 매개가 뭐냐면 혼돈하면 안 되는 건데,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좋은 방법은 확산적 질문과 수렴적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을 사용하는 게 학생들 수업의 참여도가 높아진다? 수렴적 질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를 물어볼 때 자꾸 참여하고, 예,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야, 한번 생각해볼까? 생각 집에 가서 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수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확산적 질문보다는 수렴적 질문이 좋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지만, 그러나 원래 질문은 초점을 어디 둬야 되지만 확산적 질문에 초점을 두고 해야 되는 거지만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수렴적 질문으로 가야 된다. 혼돈하지 않도록 아무 때나 또 막 확산적 질문 그러지 말고. 자, 세 가지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시사점, 교육의 목적이 가치로워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감하지만 교육의 방법을 학습자의 의식과 자발성에 두는 것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특히나 대한민국에 정말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인지적인 거 좋다, 규범적인 거 인격 완성 좋다, 자아실현 좋다, 다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다? 교사 중심의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사 중심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발성을 잃어가는 문제가 더 심각하더라.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 세 개를 가지고 피터스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보면 제일 세 번째가 제일 큰 문제다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것이다 라는 게 여기 시사점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뒷페이지, 교육의 규범적 정의. 아까 있어요. 규범적 정의가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가치 지향적인 거. 일반적이란 뜻이에요. 선생님 이게 진짜 가치예요? 일반적인 거. 그래서 그 일반적인 게 무엇인가는 잠시 쉬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